저는 이게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0원짜리 숨어있는 비밀 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요새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행했었죠.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이면 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별로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그래서 10원짜리 맞아요.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있고 그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권에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10,000원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전에. 옛날 화폐 있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그 정자의 퇴계이영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퇴계이영 선생님이 이게 정자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아 쓴 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쓸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하려다 애들이 많이 하네. 네. 김민기의 김부터해서 갈식자에. 김민지의 비밀을 야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 업계에서 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작가님이자 공학 박사라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외국계 화학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화학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냥 뭐 일개 회사원으로. 아니 근데 작가 활동을 하시고 괴물을 찾아다니는 거 회사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괴물을 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설마요. 주로 이제 네. 옛날 책, 옛날 기록, 문헌들 역사 속 기록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뭔지 찾아보는 거죠. 알겠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한다 좋다 하면 좀 작가 하게 되잖아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뭐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쉼이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게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뭐 게임 속에 등장시켜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되죠. 필요하지. 그 자료로 써가지고 감사히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사실 괴물을 창작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그 발굴해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딴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그래도 직접이 맞죠.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작가님 적어주시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부끄러워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요. 내가 키워난 거야. 아니, 나오지 말라는 것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그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어.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이 까만 옷에 저승사자를.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그래서-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 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안 크림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어, 해볼까요? 이거 뭐야?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그런 거죠. 네. 오 궁금하다. 곧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 갔다 뭐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 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항상 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다른 거 이야기로.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세 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에요. 입세계.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 막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국일tuk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 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두 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아,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아,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도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그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예, 발견이 발견됐다. 됐다. 그럼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섭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탄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아,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You know, when he came back from Carswell,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네.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잘 여러 가지 모르겠고. 가능성을 네.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네.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네.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군요.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사진. 찰나의 순간에. 예,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r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은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네. 막 엄청 또 나타났어요. 아, 또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뭐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야,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 대사가 수상을 하고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예.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네.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요? 예.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독수리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네,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요새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 배수를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계단이랑 문득 떠오르더라고. 공구를 씹자마자 비도 안 나고 달려서 나왔는데